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민지와의 키스 장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집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녀는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대학 시절부터 숨겨온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부딪힌 그날, 민지의 미소가 지은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들은 곧 친구가 되었고 그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회의 눈초리 속에서 피어나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을 가진 지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딸의 미래를 결혼과 가정으로만 상상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하냐? 당장 그 여자와 끊어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다. 아빠, 이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혹했다. 그는 지은의 핸드폰을 부수고 그녀를 방에 가두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문 앞에서 쫓겨났다. 지은아, 나랑 같이 도망치자. 민지가 속삭였지만 지은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잡았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민지와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밤에는 집에서 부모님의 설교를 들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정상이란 무엇인가?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이란 말인가? 한편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대학 때 첫사랑을 했지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친구들을 잃었다. 이제 지은과 함께라면 다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동생, 20살 수민이 비밀을 알아챘다. 수민은 지은을 지지했지만 가족의 분위기를 걱정했다. 언니, 조심해. 아빠가 알면 수민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지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지에 대한 감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지은을 불러들였다. 내가 이런 글을 써니. 당장 그 여자를 만나지 마. 지은은 처음으로 반항했다. 아빠, 제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그 반항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버지는 지은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감시하라고 부탁했다. 지은의 일상은 감옥이 되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녀들은 카페 대신 공원에서 몰래 만났다. 그곳에서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가족을 잃을 만한가? 고뇌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녀는 꿈에서 가족과 민지를 번갈아 보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헤맸다. 한편 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지는 굳건했다. 그녀는 지은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는 없니? 민지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이 침묵은 곧 폭풍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은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갔다. 아버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그녀는 민지와의 연락조차 조심해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어땠어? 민지의 메시지가 오면 지은은 몰래 화장실에서 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힘들어. 이 숨바꼭질 같은 사랑이 지은을 지치게 만들었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상사가 말했다. 민지 씨, 개인 생활을 정리하세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민지는 그 말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암시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대꾸했다. 제 사생활은 제 자유예요. 하지만 상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각해봐. 한국에서 그런 게 쉽지 않아. 민지는 그날 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압력을 받아.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지은은 민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들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곧 첫 번째 대형 충돌이 일어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머니를 만나며 말했다. 우리 딸을 그만 유혹하세요. 이런 관계는 비정상이에요. 민지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딸을 불러 물었다. 이게 사실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지은 씨 사랑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가족 명예가 어떻게 되니? 민지는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 모텔로 피신했다. 지은은 몰래 민지를 만나 안아주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남겼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과 상담에 데려갔다. 의사는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건 혼란이 아니에요. 제 본능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을 강제로 소개팅에 보냈다. 상대는 30살 남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좋은 사람이네. 그녀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 너 정말 그 사람 맞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한 번뿐이야. 가족을 속이기 위해.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은에게 화를 냈다. 너 가족 때문에 나를 포기할 거야. 이 말다툼은 밤새 이어졌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민지는 결국 화해했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한편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 하나가 민지와의 사진을 보고 수군거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분위기를 해치지 마세요. 지은은 그날 퇴근 후 공원에서 울었다. 민지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수민, 동생이 지은을 도왔다. 언니, 나 지지할게.
하지만 조심해, 수미는 몰래 민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도움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곧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지은에게 말했다. 그런 사랑은 잘못됐어. 치료받아 지은은 충격받았고 혜진과의 우정이 깨졌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옛 친구가 너처럼 사는 건 불행해 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고뇌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그녀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은 돌아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지를 두렵게 만들었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의 말은 진심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시험받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더 강해지려 애썼다. 충돌은 점점 고조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직장에 찾아간 것이다. 그는 민지의 상사에게 우리 딸을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너무해. 나를 악당 취급하네. 지은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민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 결정은 민지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지만 지은을 위한 희생이었다. 지은은 그 희생에 감동받았지만 죄책감이 커졌다. 나 때문에 그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가족의 압력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은을 시골 친척집으로 보내려 했다. 거기서 마음을 정리해. 지은은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강압에 굴복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시골에 갇혔다. 그곳에서 지은은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데이트, 손을 잡았던 순간, 키스했던 밤, 그 기억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민지는 지은이 없는 서울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 위로를 구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 관계 지지 안에 민지는 홀로 술을 마시며 울었다. 지은이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재회했다. 공항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 그들의 포옹은 감격적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분노하며 지은을 끌고 갔다. 이제 끝이야. 집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때리려 했다. 어머니가 말렸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직장, 친구, 자유. 지은은 집에 갇힌 채로 민지와 연락했다. 도와줘. 민지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수민의 도움을 받아 지은을 빼낼 준비를 했다. 밤에 수민이 문을 열어주었고 지은은 도망쳤다. 민지의 아파트로 간 그녀는 안도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이 도망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음 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어요. 민지는 공포에 질렸다. 경찰이 찾아왔고 그녀는 취조받았다. 지은 씨와 어떤 관계예요?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연인이에요. 경찰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국 법으로는 문제없지만 가족 분쟁이에요. 지은은 경찰서에서 가족과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처음으로 소리쳤다. 안 갈래요. 민지랑 살 거예요. 이 선언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울며 쓰러졌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사랑을.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아파트를 구할 때 집주인이 여자 둘이서 이상하네 라고 말했다. 직장에서의 차별도 이어졌다.
민지의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거부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소문이 따라왔다. 전 회사에서 문제 있었대. 이 고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민지는 이해했지만 불안했다. 돌아가면 나 어떡해? 이 대화는 자주 반복되었다. 결국 지은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집에 와. 지은은 흔들렸다. 이 선택의 순간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과 너, 둘 다 가질 수 없을까?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현실은 잔인해. 이 대화는 관계에 균열을 더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사랑은 자유지만 가족은 의무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싫어. 지은은 울며 안아주었다. 아니, 너 사랑해. 하지만 이 이별은 두 사람을 찢어놓았다. 민지는 홀로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감정을 토로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지?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온 건 좋지만 그 여자와는 영원히 끊어라라고 말했다. 지은은 순종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밤마다 민지를 꿈꾸었다. 한편 민지는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부산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며 잊으려 했다. 하지만 추억이 따라왔다. 지은과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수개월 후 지은은 결혼 압력을 받았다. 부모님이 소개한 남자와 데이트를 강요했다. 이 사람과 결혼해. 지은은 거부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약혼식이 열렸다. 그날 민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지은아,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응, 이게 옳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를 버린 거야. 이 대면은 폭발적이었다. 민지는 소리쳤다. 우리 사랑은 거짓이었어. 지은은 부정했지만 민지는 돌아섰다.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약혼을 파기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엔 용서 안 해. 지은은 압박에 시달렸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우울증이에요 라고 진단했다. 입원 중 수민이 방문했다. 언니, 민지 언니가 걱정해. 지은은 울었다. 민지 어때? 수민은 힘들어 하시네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지은을 깨우쳤다. 그녀는 퇴원 후 민지를 찾았다. 부산으로 간 지은은 민지의 집을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왔어. 민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차가웠다. 늦었어.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감정이 되살아났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겼다. 그들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유언장을 바꿨다. 너는 상속받지 마.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를 선택했다. 사회적 논란도 일어났다. 지은의 옛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면.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피곤함을 느꼈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이 생활은 관계를 시험했다.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도 희생했어. 이 갈등은 깊어졌다. 결국 민지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배신할 거야. 이 의심은 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다.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어때? 지은은 분노했다. 너 나를 속였어. 민지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왔다. 이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는 홀로 남아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읽지 않았다. 이 분리는 영원할 듯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그들을 엮었다. 우연한 재회였다. 서울의 거리에서 지은과 민지가 마주쳤다. 1년 만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지쳐 보였다. 민지는 여전한 매력을 뿜었지만 외로움이 느껴졌다. 오랜만 민지의 말에 지은은 멈칫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웃었다. 그냥 그래? 너는? 지은은 가족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안 했어. 민지는 안도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그때 오해였어. 그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거였어. 민지의 설명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배신한 적 없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믿지 않아서. 이 재회는 감정을 되살아나게 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은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변화는 느리지만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강제하지 않았다. 생각해봐. 지은은 그 말을 기회로 삼았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이 지지는 두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그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스피커가 되어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이 활동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고 민지는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집에서 행복을 쌓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거부. 그러나 그들은 이겨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이 사랑은 이제 공공연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를 소개했다. 아버지는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딸의 선택이야. 이 순간은 식탁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변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다. 우리 사랑은 싸움의 결과야. 민지는 그 일기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가? 사회는 여전히 변해야 한다. 가족의 수용은 진심인가?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사랑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